나눠보세요. 네, 아시겠죠? 자, 이제 휴식 시간이 10분간 드릴 테니까 이제 쳐보라는 거고, 5가지에서 나오는 여기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거, 5가지 쭉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본성,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1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 존귀하게 살고 싶은 본능, 비교당하지 않고 다른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 기계적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살고, 이런 하고 싶은 마음, 뭐뭐뭐 하고 싶은 성격 특징들을, 이거를 이제 많이, 이거를 우리 속에 딱 놔두는 거예요. 이게 뭐뭐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대화를 할 때도 왜 그러시죠?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싶으신데 이게 잘 안 돼서 많이 힘드시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힘드시죠? 원인이 무엇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잘 안 되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대화 속에 뭐가 먼저 나오는 거죠? 지금 5가지의 본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우리 속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뭐 하고 싶은 마음, 뭐 하고 싶은 마음, 장점과 재능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 뭐 좋은 파트너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뭐 자기 생각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거예요.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능숙하게 5가지 성품에서 나타나는 본성만 내가 능숙하게 내 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생각이 나요, 이게. 그리고 이제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장애 요인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자기의 장점을 찾아서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장점이고 뭐고 사용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 혹시 무슨 장애 요인들이 뭐가 있나요? 그냥 일하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거기서 내 장점이고 뭐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거 참 힘드시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장점을 사용해야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힘드시겠어요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라도, 지금 시키는 일을 하는 속에서라도 그 일을 좀 더 잘하고 그러면은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어느 장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또 찾아볼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게. 네. 자, 여러분들의 머리가 지금 좀 복잡하시죠? 네, 그래도 이제 집에 가시면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품 심리치료, 이게 G7 심리치료의 방식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그동안에는 이제 쭉 기본 베이스만 공부를 해왔고, 이번부터 이제 뭔가 이제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부터가 진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뭔가 이제 실전, 현장 이런 것들을 다루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그렇지, 그 다음에 대화법을 할 때도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실습, 연습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코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코칭 같은 거, 코칭, 멘토링 이거는 이제 또 우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질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이제 상대방 속에 5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현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부터 조금 당분간은 연습도 많을 거고,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것도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어차피 해야 이제 상대방과 내가 만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137페이지 5가지 성품의 본능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자, 5가지 성품의 본능 기억하기. 나는 뭐뭐뭐 하고 싶다. 네, 긍정적 하고 싶다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7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2번째, 공감과 함께 내담자의 문제 파악하기. 뭘로 비춰봅니까? 5가지 성품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장애 요인을 체크해. 5가지 성품의 본능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면 장애 요인은 체크하기가 쉽죠. 네. 그 다음에 5가지 성품을 기본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과 막혀있는 사람들과의 화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해서, 목표는 뭡니까? 5가지 성품의 실현이에요. 네. 5가지 성품이 뭐뭐뭐를 하고 싶어 하는 이거를 이루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비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예요. 그래서 뭐 삶의 변화, 음식의 변화, 또 뭐 의복의 변화. 보통 이제 그런 심리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의복도 보면은 우중충한 걸 주로 입어요. 예, 주로 우중충하거나 어두운 색깔이나 또 이런 거 밝은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옷 입는 거 간섭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의상 좀 바꿔 입어요 우중충하게 그게 뭐예요? 이런 거는 또 아주 이건 또 독약이야 이런 거는 또. 네. 자 외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휴식 시간에도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휴식 시간에는 대화 나누실 때 5가지 성품에 의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막 나누고 있나요? 그냥 막 나누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한번 5가지 성품을 응용한 대화를 한번 펴주고 자기 활동을 뭔가 항상 보면 그래요. 그럼 본인이 뭔가 하시는 일은 없느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도록 도와주고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줘야 돼 일단은. 근데 이 아내도 항상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니까 남편이 자기하고의 관계를 안 가져줬을 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이게 좀 독립이 돼야 돼.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고요. 경계선이 있지 않고 맨날 아내는 남편만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남편은 맨날 아내 졸졸졸 따라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막 서로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가족 상담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배우자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쭉 들어볼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미래 비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또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고 뭐 이런 관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뒷페이지를 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은 억압 원인 분석, 또 상처와 억압의 역사 점검,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존감 점검, 사랑받는 일, 희망적인 일들을 또 점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희망 만들어 주기, 영성 프로그램 짜주기. 그러니까 지금 이 도표들 3개를 소개했는데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다 이제 해봤던 것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이런 이제 도표들을 만들어서 오늘은 뭐부터 했다. 오늘은 어느 것부터 사용을 했고 어느 것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어느 것이 너무 성급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도표와 그려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낮게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도표를 만들어 보면은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 건지 그렇게 이제 상처받은 일들이 있는지 억압된 상처들에 대한 점검, 분노, 억압, 표출에 대한 공감, 자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자신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 보게 한다. 하고 싶었지만 억압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들이 뭔지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치료 프로그램 짜주기, 영적 프로그램 기도하기,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사도신경 고백,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암송하기, 새로운 정보 주입하기, 책 읽고 요약하기, 악기 배우기, 단지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필요한지, 코칭 치유가 필요한지 검토 의논할 것. 상담으로 끝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대화하고 조언해주고 끝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계속 상담자가 자꾸 뭐 문자 보내고 뭐 연락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그냥 상담해 준 것으로 끝나면 돼. 그리고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코칭해 주는 걸 원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잘하는 거 5가지 한번 보내보세요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방식을 필요로 하세요? 제가 좀 이렇게 간섭하고 도와주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은 뭐 그런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상담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매일 나와 함께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갔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도 이런 이제 코칭 상담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 이해되셨죠? 네.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담은 말 그대로 상담이다. 중독 같은 경우에는 상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다가 연락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과 씨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심할 거는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자꾸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그거보다 뭘 해야 돼요? 잘하는 점, 창세기 1장 12절을 27절을 키우는 쪽으로 자꾸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발전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쪽이 커지면 나머지 부분은 자꾸 작아지니까. 근데 항상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데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죠. 성경과 심리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성경보다 심리를 정확하게 아는 책은 없다. 심리 치료에서 왜 하나님이 중요하죠? 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일반 심리 치료의 방법은 전체가 몇 가지 됩니까? 400여 가지 되고 그 중에 사용되고 있는 건 10여 가지 되는 거예요. 심리 치료의 G7 심리 치유의 분석과 방법은 뭐가 기준이에요? 네,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분석해보고, 또 이게 처음부터 이게 쫙 잘 돼가지고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아무리 이런 거 해도 상담하면 무슨 스타일이 나옵니까? 일단은 이런 공부를 해도 우선 뭐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스타일이 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스타일이 그냥 쭉 나와요. 뭐 처음부터 막 G7을 전공했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그러다 보면 상대방 말 못 알아들어요. 경청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 스타일로 해요? 그냥 자기 아는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걸 분석하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상담한 내용과 이런 것들이 몇 점을 줄 수 있나, 내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5가지 성품에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상담한 영역은 어느 영역인가, 이런 걸 하시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단계는 내가 그러면은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 5가지 성품의 영역을 쭉 봤을 때 어느 영역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인지를 미리 정리를 해두면 그 다음에 상담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고 5가지 성품을 유용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몇 번 걸쳐가면 G7을 응용하는데 쉬워집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뭐가 이제 움직여야 그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주는 감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뭐 믿어주세요 한다고 됩니까 이게? 믿어주는 감정을 이제 만들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우선은 아까 지적한 대로 보통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은 자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우선 자기 삶 자체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 삶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좀 덜해요. 근데 자기 삶이 많이 다운돼 있거나 자존감이 약하거나 그러면 이제 자존감은 우선 당신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 우선은 자신감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 자존감 높이는 작업. 그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강 알잖아요. 이제 자기 자존감 높이는 거
이 G7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해요? 또 이제 자기 존중함에 대한 거,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개발하는 일을 좀 해보세요. 자꾸 그쪽만 신경 쓰지 말고 개발하는 일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강화시키도록.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로 우리가 파악을 좀 해보고 본인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의심하는 감정을 신뢰하는 감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늘상 해온 거 있잖아요. 이제 외치는 거. 예. 또 그런 말씀, 신뢰에 대한 말씀 외치고, 나는 신뢰한다, 나는 믿는다, 우리 남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우선 많아야 돼. 예. 자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앉아서 맨날 그 생각만 해.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할수록 남편은 멀리 도망가 이제. 그런 소리가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자기 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바꾸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훈련해 나가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많은 문제를 보면은 자기가 약한 사람들이 항상 상대방을 의존도가 커요. 이게 상대방을 의존도가 클수록 더 자꾸 붙들고 안 늘어지는데, 안 놔주는데, 그럴수록 상대방은 멀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 다 자유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그냥 난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랬다가 나중에 그냥 싫은 거야. 이런 게 자꾸 싫어져. 이게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만남, 그 다음에 상담 순서와 과정, 원인 분석, 예,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인지, 또 가정의 문제인지, 과거의 문제인지, 현재 자녀 등의 문제인지, 배우자, 가족 배경 검토. 자,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자기 남편이 자기 왕따 시키고, 다른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하고만 친해지고 엄마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그러면 남편은 신경질만 부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선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은 그 남편은 장자예요. 자, 장자라면은 벌써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책임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장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판검사나 공부 잘해가지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아들은 이걸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또 하나 있어요. 장자는 뭐가 있습니까? 장자는 자기가 책임감과 함께 장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책임은 강조하면서 장자로서의 존엄성은 안 세워줬을 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엄청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네가 이 집안의 장남인데 네가 그런 꼴로 살아가지고 되겠냐? 형제들한테 그게 되겠냐?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게 해도 장자가 사업을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스트레스가 집에 오는데, 집에 와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장자로서의 높여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근데 부인은 높여주는 게 아니라 맨날 잔소리만 해대고, 자기가 뭐라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주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부인이 공감하는 법을 몰라. 그래가지고는 수주가 안 돼서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공감이 필요한데, 뭐 가난하게 살면 어때? 이래버리네.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그게 더 성질 나는 거야. 네가 돈을 안 버니까 네가 지금 현실을 몰라서 그래,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결국 또 누구의 이야기를, 또 누구의 원인을 또 봐야 돼요. 자, 이 아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려면 또 누구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까? 자, 그 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들어봐야 돼 이제. 도대체 그 아버지는 왜 이 아들에게 그렇게 그런 위치를 강요를 했는지,
그걸 쭉 보면은 아버지가 공부를 못했어. 아버지의 삶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쪽에 이제 이 딸의 친정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또 들어봐야 돼. 이 딸의 성품이 또 왜 이런 형상이 됐는지를 쭉쭉 들어보는 거예요. 쭉 들어보면 이제 그런 속에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와 관계들이 다 안 좋은 관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편을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집안에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녀하고 아버지가 서로 소통하게 되고, 이것조차도 막아버리면은 이거는 숨을 쉬기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원인 분석들을 쭉 들어보고 이해시키고 자존감을 넣고 괜찮네, 해볼 수 있겠네,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일단은 해보고, 또 그런 걸 그 다음에 분석해서 5가지 성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5가지 성품 속에서 어떤 걸 더 첨부하면 더 풍성한 상담이 될 수 있겠는지,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문지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상담 및 가족 상담이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커, 형제간에 받은 상처가 커. 그래서 형제간에 화목을 할 수 있는,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가족 상담, 이런 걸 이제 벌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한테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방향, 원인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안도 어디서 찾습니까? 그냥 찾으려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성품 속에서 대안을 찾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존중법을 가르친다든지, 또 장점을 제대로 못 찾아, 그러면 적성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발굴해 내도록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고백, 기도, 화해. 그 다음에 뭐 운동 좋아하는 것 하기, 영성생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지, 또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보통 이제 그런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그냥 얼굴도 그렇고 몸치장도 안 하고 그냥 대강 그냥 막 귀찮게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떤 화장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보라고, 예, 이런 것도 권장해요. 생활 리듬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암송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필요한 미션들을 이제 주는 거죠. 이게 이런 형태가 우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순서들이 첨부되거나 생략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거 굳이 뭐 이 순서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더 필요하면은 첨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만나는 거, 분석, 그 다음에 이건 어느 분야인지 분류,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해서 화해, 폭발시킬 건 폭발시키고, 폭탄을 안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폭탄을 안고 있으면 폭발을 시켜줘야 돼, 이거. 네. 근데 자기가 안에서 폭발하면 죽고, 이거를 밖에다가 폭발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그것들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기, 쉬기, 자기 알기, 목표 세우기, 경청, 공감, 분석과 이해, 화해, 5가지 성품 비전 만드는 거. 특히 처음 만남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우리한테 오는 중압감이에요. 이게 상담자가 오면은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보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부담감이 일을 더 망쳐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한다고 하는, 들어주고 듣다 보면은 뭔가가 또 할 말도 생각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어떻게 내가 완성을 시켜가지고 갈 때 다 치유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합니까?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다가 치료받다가 죽은 환자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의사가 다 책임을 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경청과 나눔 정도를 갖고 다음 기회를 만들어서 분석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이제 적당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30분만 이야기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2시간씩, 3시간씩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상담 순서와 과정, 사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과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남, 상담, 원인 분석, 중심 주제 설정. 자, 이제 아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의부증 환자라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이제 의부증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한 게 그런 거니까. 자, 사실 이런 건 참 어떤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을 우선 해보면, 자, 이런 부분은 일단 어떤 것에 문제가 우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뭐 아내가 남편이 정직하게 사는데도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하고 바람피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배우의 원인을 보면은 뭐 자기 시부모나 친정 부모나 이런 데서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반복된 이 습관화된 유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일단은 다뤄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열등감. 자기 채워지는 게 없다. 네, 또. 네. 자, 우리가 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났을 때는, 저도 이제 뭐 의처증은 아니지만은 의부증은 아니지만 이제 남편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상담을. 그러면 이제 전화 추적도 하고, 그러면 내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강하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추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막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요. 이혼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이혼은 아니고요. 같이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꼭 바람 피우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자, 이것만 말해요. 이혼을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시시하게 하지 말고 아예 사람을 사세요. 더 적극적 방법을 내가 가르쳐줘. 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증거를 확실하게 잡으세요. 그래야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혼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냥 뒷조사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어주세요. 그게 안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원칙은 나왔어. 그냥 믿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게 뭐에 응답을 할 때 우선 현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어디에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현실을 쭉 듣는다든지 공황장애나 급작스러운 일들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 상황을 바꿔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뭐예요? 안심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심. 그래서 영적으로 뭐 귀신 들렸다, 뭐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아주 좋고, 귀신 들렸다고 딴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워요. 그러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귀신 들린 건 어떻다고요? 더 쉽습니다. 안심을 시켜주는 게 제일 필요해요. 우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식도 있고, 오늘 저한테 오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속 시원하게 해보세요. 어느 이야기부터 나누시면 좋겠습니까 해서 우선 듣는 중심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상담자가 의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뭘 차려놓고,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상담실에 오면은 우선 제가 물을 끓여놔요. 물을 끓여놓고 이제 내담자가 이제 오면은 자리에 앉으면은 뭐 커피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물을 한 잔 드릴까요? 뭐 찬물을 좋아하세요? 따뜻한 말 좋아하세요? 근데 이럴 때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이 잘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앞에 있는 걸 확 뒤집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컵에 있는 물이 당장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경우는
나를 앉혀놓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걸 괜찮습니다. 또 저한테 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한 뒤로는 이게 뜨거운 물을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이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대화를 먼저 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자 먼저 이거부터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점, 그리고 좋게 이렇게 고맙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시 꿈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설계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반사적인 거, 혹시라도 여기 있다면은 내가 지금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또 뭐 그런 이제 반대적인 걸 같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악합니다.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걸 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 설문지 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분석을 할 거냐. 우리는 분석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숙제를 이걸 해가지고 오세요. 뭘 해가지고 오시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G7을 가지고 지금 여기 유일성의 영역, 그 다음에 인격성의 영역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설문지를 각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설문지. 유일성을 가지고 설문을 나눌 수 있는 설문지. 네, 유일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격성을 가지고 설문지를 나눌 수 있는 설문지. 그래서 상관없어요. 뭐 문항수를 많이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엔 5가지 성품 전체를 가지고 하나에 만들 수 있는. 이건 대상은 상관하지 말고 대상에 따라서 설문지는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설문지를 가지고 혹시라도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구에게든지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오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부딪혀보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거. 이게 지금 아무리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연습을 해도 실제 당사자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부딪혀보면은 이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방식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하든지 뭐 아니면 이걸 응용해서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걸 한 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분석하라는 거예요. 분석. 어떤 사람은 해답이 안 열려요.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떤 방식의 답을 끌어낼 수 있는가? 뭐 그런 심리적인 책들도 보고, 하나님,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뿌리는 뭡니까? 이게 원인이 이게. 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상담한 내용이 5가지 성품 중에 어느 영역을 내가 주로 사용을 한 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일단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존중이 여겼다. 이건 존귀함이네. 장점 찾기를 했다. 이쪽의 영역이야. 그 다음에 뭐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이 억압을 다뤘다. 그러면 이건 자유의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시라고요. 그런 다음에는 2차적인 건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만날 거 아닙니까? 또 만날 때는,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상대방을 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5가지 성품 중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질문과 어떤 설문지를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면 좋겠는지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면 대답을 하시든가 고개를 끄덕이시든가 해봐요.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턴만 이렇게 이 사람 한 턴만 이렇게 잘 가면 이런 걸 해서 치유가 되는 걸 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이거 되네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인격성의 자유의 기능이에요. 자유한지, 무엇에 억압을 받고 있는지.
자유하면 기쁜 거고 억압을 받으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거고, 자기 스스로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나를 계속 감옥에 가둬놓고 억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난날 상처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염려, 근심, 경제, 기타 어떤 일에 억압을 받고 있지 않는지,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자유일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억압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거 기억납니까? 네. 복습을 안 하셨으면은 기억이 안 남을 거고, 복습을 하셨으면은 기억이 남을 거고, 그래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도 자유일은 기억에 남죠. 아니,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까? 자유일이라는 책 제목은 기억이 남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소개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유한 자고 억압에서 자유한 방법들, 억압을 받는 억압의 요인들이 뭔가, 이런 걸 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제 내가 복습하고 활용을 해서 억압을 받고 있으면은 그 방법들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인격성의 소통의 영역은 어떤지,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지, 리더십이 아니라 끌려가는 입장에 있는 건지, 이런 거예요.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자기와의 소통, 상대와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환경과의 소통, 소통의 방법은 뭐예요? 언어나 문자나 메일이나 편지나 공감이나 대화법이나 스킨십이나 다 이게 소통의 방법이에요. 이게 상대 이해력의 문제, 훈련 나눔, 소통이 안 되는 이유 분석, 자기와의 소통 가장 중요한 것. 리더십에 대한 본능, 리더십과의 문제, 자신이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는지 아니면 지시 받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러니까 리더자로서 일하는데 밑에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있다면은 이런 걸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켜 나가면 뭔가 좀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게들이 좀 서야 되는데, 잘 쓰고 있죠? 전혀 안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예, 학생이 하나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거룩성의 영역입니다. 자기 학대의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성에 속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과도한 자기 책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룩성의 성품, 자기 성품의 문제 점검, 이해, 수용, 용납, 성품 교정이 필요한지, 그래서 피드백도 받아보는 거예요. 감성 지능은 약한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감성 지능이 뭐예요? 나의 감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나를 격려하고 내 감정을 얼마만큼 컨트롤하느냐.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공감하고 컨트롤하느냐. 이제 이게 감성 지능이에요. 자, 사랑성의 채움의 영역, 사랑받고 있는지, 또 뭐 나눔은 있는지, 이기주의의 문제는 없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는지, 일에 대한 의미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영원성의 생명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지나간 삶의 의미는 가지고 있는지, 미래적 소망과 희망은 있는 것인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뭐예요? G7 상담과 그 다음에 치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일단 나눴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 대화가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사람하고 상담 뭐 해서 애고 어른이고 간에 일단 상담을 내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면 상담을 내 나름대로 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라고요. 5가지 성품 중에 내가 한 말들은 어느 영역이 되고 있고, 내가 내려준 이 사람에게 내려준 결론은 어느 방에 어느 영역에 속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더 첨부할 수 있는 것은 있는지. 그래서 자꾸 상담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방법 및 의료 치료.
네,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10여 가지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책이나 또 기타 또 훈련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서 듣고 배워가지고 중요한 건 항상 목적이 뭐예요? 단순한 심리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연결고리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돼요. 의학적인 약물 치료, 환경의 변화, 생활 패턴의 교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또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여기에 좀 다뤄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과정이에요. 사람을 이제 만났습니다. 도대체 만나가지고 뭔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건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밑에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형식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맨 위에 있는 걸 보면 자, 우선 면담을 하죠. 면담을 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최대한으로 존중히 여기는. 그렇게 하려면 일방적으로 기냐 아니냐 뭐냐 왜 그러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라든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혹시 이 부분이 오늘 질문의 중요한 요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여기고 무시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자, 우리 132페이지입니다. 그 이제 5가지 성품을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응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람 속에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거 항상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항상 밑에 있는 것을 먼저 끌어내주는 이런 이제 대화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느 것이 익숙되어 있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 부딪히는 것이 너무 빨리 나와버려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한참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제 아쉬움이 꼭 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러면은 좀 여유가 생겨지죠, 이제. 자, 3가지 성품, 맨 밑에 5가지 본능, 그 다음 상처, 장애 요인으로 인한 상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해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해요. 자, 유일성의 존귀함. 자, 유일성의 존귀함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기를 학대하는지, 예를 들면 언어 조사, 매일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검사.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상담하는데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항상 모든 부분은 자기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의 삶이 뚜렷하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다른 사람을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문제의 해답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언어 대체 훈련 쭉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루를 일어나서 우리는 무슨 말부터 시작하죠? 네, 우선 이제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나면은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굿모닝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우선 이제 나하고 대화를 해요. 뭐 잘 잤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요즘에는 이제 내 별명을 내가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네.
나는 앞으로 100만 권의 저자가 될 거다. 그래서 김100만 권으로 별명을 하나 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100만 권이다. 나는 100만 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죠. 그래서 일단 나의 기분 상태를 업 시켜 놓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설교 인도하고 새벽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먼저 고백하고, 이제 또 뭐 이제 외운 거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 한 장씩이라도 다시 암송 복습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고, 이제 기도들 끝나고 나서 이제 서재로 가거나 뭐 이제 이런 일정을 갖고, 이제 겨울 동안 운동을 못했으니까 이제 다시 운동도 시작해야 되고, 이런 스케줄을 이제 쭉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들인지 자기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 아,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적 말들을 많이 쓰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이렇게 자꾸 단점, 안 좋은 쪽만 자꾸 보는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그게 피드백의 역할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담자는 그런 게 필요하고, 생활 리듬 대체 훈련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대방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검토 분석 화해, 가족 상담, 환자 상태 설명, 존귀한 관계 회복, 자기 존중 14가지 방법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자기 칭찬, 잘한 일 찾아서 칭찬하기, 격려 강화하기, 외치기 적극적 활용. 자, 그 다음에 모양의 다양성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받고 있는지, 아니면 늘 비교당하고 있는지,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으로 지배당하고 있는지, 주도적인지 아니면 기계적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또 직접 설문지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그의 가진 장점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는지, 자기 것이 없고 남의 것을 기계처럼 늘 하고 사는 삶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자,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5가지대로 살아가면 이게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기계적으로 살고 있으면은 이거는 영 벌써 심리 상태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 관계가 괜찮은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재능의 다양성에서는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자기 재능이 제대로 개발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의 재능이 활용되고 있는지. 자, 처방은 장애 요인 제거, 화해, 유일성의 기능들을 사용하도록 조언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문편에 보물인 인간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중에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 인격성의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이제 점검하고 분석을 한다면, 생각은 얼마나 하고 사는지, 주로 생각을 한다면은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하는지, 또 생각에 대한 설명, 또 생각을 바꾸는 이런 훈련, 이런 거, 생각의 다양성을 알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이 무시당하고 있는지, 생각을 활용해서 성취감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마음, 자기 생각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항상 긍정적이고 능력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싶은 마음, 창의력 개발하고 좋은 아이디어 내고 싶은 마음, 억압받지 않고 자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리더자로 살고 싶은 마음, 꼴찌하고 싶지 않고 앞서가고 싶은 마음, 거룩하고 아름답고 살고 싶은 마음, 좋은 성품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배려하고 배려받고 싶은 사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자기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영원히 복되게 살고 싶은 마음. 자, 이런 것이 밑바닥에 있는 본능이고, 우리가 상담할 때 이런 걸 이제 일깨워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들과 싸우고 왔으면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해보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 것이 주제예요, 이게. 왜 싸웠니가 주제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 거구나. 이게 주제예요, 이게. 이게 주제가 돼서 어떤 장애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는지를 같이 찾아내고, 이걸 어떻게 도와줘서 이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자, 장애 요인으로
인해 본능이 억압을 당합니다. 이제 나아범 병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장애 요인. 장애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 사람이 있겠죠. 사람.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환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지 못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 돼요.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고 옆으로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고자 하는 본능이 억압을 당하면 속에서 썩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썩은 물이 흘러 넘치게 돼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스스로도 조절이 안 되는 조절 장애를 겪게 됩니다. 결국 치료는 뭐예요? 본능의 물이 가로막히게 된 원인인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고 5가지 성품의 본능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결국은 모든 사회 심리 치료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이게. 자, 응용합니다. 5가지 성품 응용 치료. 5가지 성품에 의한 분석과 치료. 인간 속에 나타나는 3가지 기본 틀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가장 밑에 있는 본성. 뭐 하고 싶다. 이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상처가 많이 받으시고 계시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하고 싶은 거를 일깨워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장애 요인으로 상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타납니다. 자, 유일성의 존귀함. 자신이 학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식사하시고 7시에 모여서 조금 더 이거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6시에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해요. 자,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상처가 되고 마음이 병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치유를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상담과 심리치료를 분리해서 다루게 됩니다. 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점은 상담과 심리치료는 같은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자, 상담이라는 건 뭐냐? 우선 일반 상담이 있어요. 많지요. 법률 상담, 교육 상담, 비즈니스 상담, 심리 상담, 결혼 상담, 인생 상담, 자녀 상담 등등 일반적 정보 제공, 일반적 심리치료에 대한 상담 등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느 영역에서 상담을 원하십니까? 라고 구분해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기독교 상담은 뭐예요? 신앙 상담, 가정 상담,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 일반 상담처럼 범위가 넓지만은 어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일반적 상담 지식과 함께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과 심리치료는 성격상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치료라고 할 때는 병들었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담 그러면은 같이 연결이 돼버려요, 이게. 목사님하고 좀 상담 좀 해보시죠. 그러면 왜 내가 어디 병들었어?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조언을 듣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내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훨씬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요, 이거. 우선 우리가 상담한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이것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의 심리적 질병이 많게 만드는 원인들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일반인들이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상담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다. 세분함은 많지만 기독교 상담이 다룰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자, 우선 신앙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생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상담할 수가 있겠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거고, 코칭에 대한 걸 할 수 있을 거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 적성과 진로에 대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상담의 영역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켜. 네, 활성화. 자, 그 다음에 KDM G7 기독교 상담에 상담자가 가져야 될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형상 자라야 되고, 자아가 건강해야 되고, 자기가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치유자가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그래서 나의 불편한 감정이 오히려 내담자에게 전이가 돼버립니다, 이거. 네. 자, 창조의 질서를 알아야 된다. 상대방 존중하고, 겸손, 훈계나 책망은 절대 금지고, 문제의 핵심을 찾고 내담자가 제시한 문제의 답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동행의식, 부드러운 분위기, 상담자의 얼굴 표정, 인사, 언어의 부드러움이 중요하고, 자기 경험에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라고 훈계하면 안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나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되며 경청의 능력, 중요 핵심 찾기, 공감하기. 그러니까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횡설수설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이제 계속 들으면서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반복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쭉 들으면서 체크를 하고 혹시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신가요? 라고 묻는다든지 해서 중간중간에라도 말을 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상담자는 일단 내담자가 딱 오기 전부터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온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이 머릿속은 뭐가 돌아가야 돼요, 지금? 컴퓨터가 돌아가야 돼요, 이거. 계속해서. 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5가지의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 치유로 들어갑니다. 이제 심리 치유는 뭐예요? 일반 상담하고는 달라요. 심리 상담은 그냥 상담보다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폭이 좀 더 좁혀져요. 그냥 상담 그러면 뭐 자녀 상담, 뭔 상담, 뭐 교육 상담, 무슨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심리 상담 그러면은 일단 뭘로 들어갑니까? 마음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치유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고쳐야 되는 거야. 이제 치유하는 거예요. 병적 증세가 진행된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그러면은 이거는 병든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지금 상담하는 거고 치유라는 말이 붙으면 병든 사람을 이제 고치기 위한 상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울증이나 열등감이나 기타 정신과적인 부분들을 치료하게 된다. 역시 세상적인 심리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 기법, 약물 치료 등을 사용하는 반면에 기독교 치료, 특히 G7 심리 치료는 영적 치료와 5가지 성품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심리 치유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예방이에요. 예방적 차원에 있고, 둘째는 치유 5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치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동아리에 참여시킨다든지 어떤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든지 G7 공부를 하도록 한다. G7 공부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제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단계까지 가주면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 상담과 심리 치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상담과 심리 치유의 영역. 네. 자, 영성 치료가 있고 5가지 성품 응용 치료가 있고 사회적 방법 및 의료 치료가 있습니다. 영성 치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우리가 생각했죠. 기도 프로그램,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성, 말씀 암송 묵상법, 상담자의 기도, G7 공부, 기타 봉사활동 참여 이런 것들이 영성 치유에 속할 수 있어요. 자, 5가지 성품 응용 치료. 5가지 성품에서 보는 심리 질병의 원인. 자, 5가지 성품의 본능은 뭐죠? 나는 뭐뭐뭐 하고 싶다. 이게 긍정적인 면이에요. 자, 존귀하게 살고 싶은 본능, 비교당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자기 삶을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 기계적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자기 장점과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좋은 파트너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홀리 스피릿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자입니다. 그러므로 상담과 심리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자, 우리는 그걸 믿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상담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이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라는 거. 그러면서도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거예요. 자, 상담과 심리를 구별합니다. 상담과 심리의 차이점이에요. 상담과 심리 치료의 필요성.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과정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고 심리 치료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우선은 사람은 이 세상에 왔지만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수시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허둥지둥하게 산다. 방황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내 위치는 뭔지, 내 역할이 뭔지. 지금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쉽게 말하면 당사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온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오바해요. 오바. 자기의 위치와 자기 역할을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오버한단 말이에요. 지금 최순실 씨 같은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자기가 할 역할이 아닌 것들을 자꾸 간섭을 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자기의 역할에 맞는 능력에 있어서 미달됩니다, 이거. 미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는 달아보니까 미달됐다. 그래서 너에게 나라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라고 한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예,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이야기예요. 글자가 써졌어요.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이게 무슨지 몰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니엘이 오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까 왕은 저울을 달아보니까 근량이 미달된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긴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 메데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 제국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모르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미달되는 거야. 또 자기 역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합니까 이제? 오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울 같은 사람들, 솔로몬 같은 사람 다 오버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오버하는 것도 망하는 거고 미달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사회 속에서 대통령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똑똑하게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정체성이에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는 사람에게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위치가 이런데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가정에서 가장이나 아내가 자기 역할, 자기 위치를 자기 역할을 못하면 이건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떤 위치를 줬는데 그 위치가 뭐 하는 건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 상담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방향 설정입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혼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더 발전을 해야 돼.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없으면 그건 다 뒤로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럼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왜? 항상 그 틀 속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로 변화를 어떻게 더 올려가야 될지 이걸 나는 모른다고요. 이거.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서 보는 사람을 찾아야 돼.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만 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게 새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때 상담자, 코칭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나는 이런 상황인데 변화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사실 어디서부터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코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현실을 다 분석을 하고 어느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당신의 하고 있는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위치, 역할에 대해서 업무 영역, 인간관계, 가족관계 다 이제 종류를 다 정리를 해놓고 자, 이 중에서 우선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영역을 하나 고르십시오. 예, 그러면 저는 가족관계입니다. 혹은 업무적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변화를 하고 싶은데 변화를 하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가 더 발전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은 제가 말을 막 아무렇게나 하니까 말을 좀 잘해서 좋은 관계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변화의 목표가 정말 친밀한 좋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거기까지 쭉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혼자서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고 코칭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게 다 없었어요. 근데 세계가 글로벌화 시대가 되면서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경비를 지출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들이 그런데 경비를 지출하면서 가서 해도 기독교적인 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G7 과정이나 이런 걸 이것이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변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상담 또 기술 뭐 테크닉 이런 것들이 배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부딪힙니다.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만 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모든 것은 다 감정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내 성질을 내가 못 참아가지고 그냥 막 뒤죽박죽대고 잘해보려고 했다가도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폭발하면 이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럼 이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거. 누군가의. 그 다음에 삶의 완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창세기 1장 27절을 쭉 설명하고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점에서 딸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로 화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아버지가 딸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하게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자기를 막 미워해가지고 그러면 자기하고 화해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G7 심리치료는 창조의 질서를 기본 교육한다. 인간의 아름다운 욕구와 선한 기능은 창세기 1장 27절의 본능이며 부정적이고 상처적인 기본 본능은 창세기 3장의 본능이다. 여기에 현실적 원인들이 더해진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실적 원인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부모의 습관에 대한 유전이에요. 우리가 전에 한참 막 한국에 그런 이론들이 있었죠. 뭐 부모의 조상의 저주를 끊어라.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런데 사실 가계의 저주를 끊는 것 자체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부모가 그랬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를 유전받냐면은 습관이나 삶의 틀을 유전받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살았던 삶의 습관이 그대로 나한테 학습이 된 유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자르지 않으면은 나를 통해서 또 내 자식에게 습관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 대에서 아버지가 살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단절되는. 심지어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암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유전적인 것이 어느 정도냐. 위암을 한 사람 부모가 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자녀들이 위암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암이 걸리는 거냐. 여기서 내린 결론은 음식 스타일의 변형을 주면 된다. 아버지 스타일대로 안 먹고 새로운 음식 형태를 취했을 때 그 몸에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질병의 유전자도 나의 삶의 어떤 형식의 변화, 음식의 변화, 삶의 균형의 변화를 통해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 임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런 스타일에 의해서 동일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습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음식이나 삶의 스타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자, 우리가 음식 문화 그러면은 항상 어머니의 그 음식이 항상 이게 있다고요. 어떤 음식 좀 해줘, 그것 좀 먹고 싶어. 그거 뭐냐면 옛날에 엄마가 그걸 해줬던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쪽에 호남 쪽 사람들 항상 뭐 좋아합니까? 젓갈을 기본으로 좋아해요, 이거. 네, 젓갈. 뭘 해도 젓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을 하면, 물론 의학적인 부분에서 어느 영역은 유전적인 영역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부모가 그런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도 그런 병으로 죽는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건 자기 삶의 틀을 바꾸는 데서 나옵니다. 전에 그 SBS인가 EBS인가에서 실제로 그걸 계속 추적 조사한 그런 이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게. 자, 심리적 갈등과 병리적 현상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의 본능이 장애를 받음으로 억압된 현상으로 보며 치료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5가지 성품의 회복, 그리고 5가지 성품의 본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첫째, 심리치료와 성경의 관계. 성경은 가장 위대한 심리학의 교과서다. 그래서 심리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많이 이야기를 했죠. 자, 성경 구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심리에 잘 설명한 교과서는 없다. 그래서 전체가 1500회 이상 있었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심리 치료와 하나님과의 관계, 심리와 삶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가 다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26페이지 두 번째, 예수님과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담자예요.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를 여기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상담자예요. 상담자. 또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일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상담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묻고 그분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코칭이나 이런 거, 멘토링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가상의 멘토가 있습니다. 자, 당신이 정말 이 과학적인 면에서 천재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당신이 과학적인 멘토가 필요한데 세상 떠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을 나의 멘토로 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시고 아인슈타인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연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인슈타인이라면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네. 이 문제를 푸는데 아인슈타인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멘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에게 조언을 들어야죠.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상황을 해결해 나갈 때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예, 살아있는 멘토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눈앞에 안 보이는, 더군다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는. 예, 또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인물을 멘토로 삼다 그러면은 요셉 같은 인물을 나의 멘토로 삼는다. 그럼 요셉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요셉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요셉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자세를 취할까? 요셉이 만약에 나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나한테 어떤 말을 이런 상황에서 해줄 수 있을까? 네, 막 억울해가지고 누명 뒤집어 쓰고 막 그럴 때 요셉이라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조언을 내 생각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자, 보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된 것을 영어 성경에는 바터 카운셀러.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손님이 다 떨어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싫은 소리를 하기 전에 내가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냥 뭐 음식 맛이 이래요 이런 거보다 내가 음식 맛이 좀 어떤지 평가 좀 해주실래요? 예,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단 조건은 뭐예요? 솔직하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그 사업장이 망할 건지 흥할 건지는 그 지역의 사람들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건 대본에 다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예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식한테도 또 때로는 필요하면 부부지간에도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자기 피드백을 맨날 또 하면 안 돼. 그래서 또 말로 하는 거하고 종이로 쓰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또 달라 이게. 말로 하면 우선 감정을 건드린다고 이게. 그거보다는 글로 써서 본인이 볼 수 있게 해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보고 이제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들을 때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하려고 그럽니까? 방어부터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변명을부터 하게 돼요. 이러면은 피드백을 받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네, 이런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 이게 자기 자존감 높이고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또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서로 피드백 받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종 잘 이렇게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심리 치료와 이번에 이 부분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7장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것들 다 중요한 부분들이지만은 이게 이제 G7 치유, 상담 치유의 실제 이게 핵심 부분이에요. 자, 실제를 공부해 보는 거예요. G7 상담 심리 치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상담 치료 이론이다. 다만 필요시 뭐 하는 거예요? 일반 심리학의 기술적 부분과 의료 치료적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이거 아니고 공유하는 거예요. 단지 물론 잘못된 타 종교적 이론이나 특징은 배제를 합니다. 아무리 그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단학에서 나온 거라든지 또 다른 어떤 부분들에서 나온 이론들은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해요. 특히 G7 상담 심리 치료는 뭘 배경으로 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성품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성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성품 5가지가 우리가 안에 능숙하게 내 안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나는 존귀하게 살고 싶다. 나는 뭐 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거를 설문지화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는 걸 받아보면은 그 다음에 장애 요인이 뭔지 이제 체크해내서 그거를 이제 해체시켜 나가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은 X 해놓은 거를 이제 통과시켜 주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상담과 치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라는 게 아니라 첫째 원인은 근본적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제3자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활이 무척 좀 게을르군요. 뭐 이런다든지 또 뭐 본인이 잘 참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네요. 아니면 뭐 재능 개발에 있어서 잘 안 하시네요. 이런 개념보다는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그 보편적인 건데 원래 그 시작점은 이런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현실적 이유는 태어난 과정, 자라온 과정 이런 데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 아픔을 받은 피해자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당신이 잘못한 거야. 뭐 이런 개념이 되면 상담하러 왔다가 이거 상처받고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3의 원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고, 인간은 본래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애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한테 해꾸지하고 욕설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걸 밖으로 표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에 끙끙끙 앓고 있다가 어느 단계가 돼서 그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 대화를 쭉 해보면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처음에 생각해서 이야기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못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대화가 갈수록 자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때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불러요. 가족을 좀 아버지를 뵈서 아버지도 지금 자녀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이제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칠판 놓고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뭘 설명? 들은 건 못 들은 대로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를 깨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그거 하나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까 저한테 뭘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계속 똑같은 거를 대여섯 번 설명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살짝 얘기했어요.
똑같은 거를 계속 길게 설명하니까 길게 한다. 네. 그거 두 개만 네. 해서 또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한테도 들은 거예요. 뭐? 들은 거예요? 뭘 들었지?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 뭘 들었어요? 이분한테요. 선물 줬을 때 아니면 뭘 이렇게 자기 때 챙겨주잖아요. 아니 밀어내는 아주 고약한 게 있더라고.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주는 사람은 그냥 주는 게 아닐 것이다. 마음에 수용해라. 감동해서 주겠다. 그러면 수용해라. 네. 수용하면은 수용하고 네가 싫으면 그 다음에 이걸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네. 우리 공급혀. 그다음 두 가지. 두 번째. 그렇게 말했고요. 네. 그렇게 했고요. 네. 목사님도 저한테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할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줄도 알아. 네. 나 잘 줘요, 되게. 자, 어떻습니까? 자, 상대방이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기분 괜찮으세요? 네. 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지적해 주는 내용이 어떻다고 보세요? 아니 목사님 듣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사람이 저한테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네. 아 이거 상당히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네. 내 머리가 많이 네. 세졌구나. 자, 일단은 자, 여기는 엄마하고 딸 사이인데 어떤 단점을 이야기를 했죠? 제가요? 엄마. 너무 완벽주의 성향이세요. 너무 완벽주의다. 너무 완벽주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책임이나 의무감을 받아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학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요. 학대를 하게 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성실감으로 인한 분노를 이제 유출하는 그런 부분. 또 세 가지. 이게 다 자. 연결되는 거예요. 엄마는 똑같아? 안 같아요. 뭐하는 있어? 엄마는 저에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완벽주의는 똑같아. 이제가. 아무튼 똑같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는 거를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로 가지고 또 하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다. 자, 이제 더 많이 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네, 다 이제 여기 한번 이제 보십시오. 네, 이제 여기에 보세요. 네, 사실 그 조해리의 창문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제 조셉하고 또 뭐 해리슨인가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만드는 이론인데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하나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같이 아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아는데 딴 사람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도 모르고 딴 사람도 모르는 거. 또 하나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딴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계속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저 사람 말이 너무 세.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수용할 줄 몰라. 혼자는 잘하는데 여러 사람과 조화를 못 이루어. 이게 문제야. 다 이제 주변은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경우. 네. 이게 이제 쉽게 얘기를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은 쌈을 먹는데 상추를 먹었어. 근데 이게 이빨 사이에 끼어 있어. 그런데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이걸 다 보고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자기만 모르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딴 사람 볼 때는 계속 입을 벌릴 때마다 이제 막 혹시 나한테 지금 안 꼈나 몰라. 나 떡 먹고 나서 이 떡이 안 꼈나.
예. 이게 과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쓰지만 상추 끼었으니까 빼세요라는 게 좋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모든 원칙은 그래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항상 먼저 좋은 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점 찾기 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이제 단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받을 줄 알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52 주제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싫은 소리 듣는 훈련이 있어요.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잘 듣기.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렇게 해 나갈 때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참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인이 지금 음식점을 해요. 근데 그 음식점을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이거 아닌데 이야기해 주기가 참 곤란해요. 이거.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상대방에게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보고 이야기하라고요? 자, 서로 해보세요. 서로. 나는 안 해. 자, 굉장히 쓴 시간이에요, 지금. 꼭 뭐 고쳐야 된다, 문제 있다 이거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좀 바꾸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다 했습니까? 목사님 강점을 먼저 쓰고서 점이지 어떤 그냥 세 가지를 이렇게 당신은 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친다면 더 훨씬 좋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데 안 오네. 그거 말한 거. 제가 지금 목사님 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자, 제가 목사님을 잘 모르니까 거기다 뭐 이야기할 수는 그렇고 자, 자, 다 했습니까? 서로에 대한 거, 상대방에 대한 거. 자, 여기는 형제간에 어떻지? 자, 동생이 형에게 형이 이런 부분만 좀 고치면은 더 발전할 수 있겠는데 세 가지. 형이 좀 말하는 게 불평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어서 그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불평적인 거. 그거 부드럽게 좀 말해줬으면. 그러니까 말을 좀 불평을 할 때는 부드럽게 해주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좀 운전할 때 다른 사람들 끼어드는 거 볼 때 그것도 말해주는 거. 운전할 때.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좀 이제 잠을 너무 늦게 자거든요. 새벽에 매일 자가지고 좀 일찍 자가지고 시간 좀 알려주면
네. 참 이게 보물이야 이게. 이거 누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겠어 이거. 진짜 이 보물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듣고 나를 보고 아 이걸 내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꾸 우리는 이제 변명을 하게 된다고 이제. 변명보다는 아 그렇구나 하고 나를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바꿔간다면 이제 단점을 고칠 수 있겠지. 자 이제 형이 동생을 볼 때 이런 걸 좀 바꿨으면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 일단 좀 이게 뭘 하다가도 쉬면은 막 누워요. 누워. 그거를 좀 예. 하다가 쉬는 순간 눕는 걸 줍는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좀 늦잠을 많이 자거든요. 늦잠 많이 자고 그 다음에 잠도 늦게 자요. 음, 쉬면은 다음날 좀 편하겠죠. 이게 좀 24시간도 하루를 좀 길게 쓴다고 해야 되나? 음. 세 번째는 운전을 아직 잘 못해요. 아 운전을 잘 못한다. 더 연습을 하면은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형이 같이 나랑 있어주면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 어, 나 혼자 가면 어떻게 사고 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래서 피드백에 대해서 고맙다. 네. 피드백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네, 여기가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자 목사님의 단점을 뭘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단점보다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이 저를 네. 억지로 이제 이렇게 찾으셨대요. 예. 단점을 어떻게 찾으셨다고. 자, 뭘 찾으셨죠? 이제 제가 너무 아니 본인이. 솔직하고 밝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네.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게 그냥 나가다 보니까 툭툭.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또 간다. 네. 가족이나 두 번째. 한 가지만 어렵게 찾았어요. 아, 한 가지만 네, 사적인 어렵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공감이 돼요. 네. 공감이 돼서 제가 항상 그 부분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 본인은 또 예, 자매님 저를 못 찾아가지고 못 찾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게 보이는 게 단점이야. 자, 또 여기는 어떻게 하죠? 저는 네. 목사님에 대해서 네. 수업 시간에 자꾸 이분이 처음 돼봤잖아요. 목사님이 뭘 못 알아들으셨으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다음 거를 하나도 못 들으니까 그 다음 걸 물어보면 더 대답을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에요, 저도.